안녕하세요. 네오 ITTV의 특별 출연한 노군입니다. 오늘은 그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음, 이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자료고요. 이 자료의 안면인식 기술 현재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서 이거 한 자료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먼저 그 안면 인식이라는 게 아, 얼굴 인식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지금 도입되는 이유는 사실상 보안에 대한 거,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보안이라고 한다면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테러, 뭐 범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뭐 자산이나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겠죠. 이 얼굴 안면 인식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얼굴이나 눈, 턱 이런 그 모양, 이게 다 거리 같은 이런 구체적이고 독특한 세부 사항을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변환해서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고 그리고 어,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어, 인증하는 거죠.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론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진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한마디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뭐 휴대폰에 요즘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? 개인의 얼굴을 등록을 해서. 근데 간혹가다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인식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또 보안에는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인식에 대한 방법은 뭐 보면은 뭐 먼저 그 얼굴 템플릿이라고요. 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요. 특정 얼굴에 대해서 템플릿. 그다음에 이 얼굴에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면이 있지 않습니까? 얼굴의 이 턱, 이 머리카락과 이 얼굴 자체의 면, 그죠? 이 면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부 사항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눈, 코, 입, 그죠? 어떤 눈하고 코하고 이렇게 입술의 그 높이와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를 보면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. 수학적으로.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한마디로 유니크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안면인식의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인식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오류가 난 거잖아요. 근데 그 오류에는 부정 오류와 긍정 오류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. 이제 부정 오류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네가티브한 거죠. 가급적이면 인식을 아, 인식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냥 인식을 안 되게끔 만드는 거. 네. 그리고 긍정 오류라는 거는 좀 더 그 인식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그냥 오류이지만 부정 오류가 좀 더 네거티브하고 얘는 좀 포지티브하다. 그래서 가능한 한 시스템은 적은 수의 긍정 오류를 가져야 된다. 즉, 이 말은 약간 네거티브적으로 어, 그 오류를 체크해야 된다.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예, 좀 금지 법안 같은 게 지금 막 나오고 논란이 많아요. 왜냐면은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거에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?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죠.
그래서 뭐 이런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 법안을 뭐 통과시켜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됐다. 네. 이걸 사용하려면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. 도시 관리자들의 이런 법안이 미국에서는 뭐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요. 뭐 아무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안면인식 기술이 사실상 미국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. 미국에서는 그 9.11 테러 이후로 개인에 대한 어떤 보안 테러 위험에 대해서 많은 그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FBI가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이를 다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이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떻게 보면 유색 인종, 인종적으로 편향된 이런 것들 편향된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을 불리하게 한다는 이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 거죠. 어찌됐건 이 안면 인식이라는 거는 현재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시장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이버 공격, 테러, 그다음에 이런 신분 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죠.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안면 인식 기술이 점점 그 중국은 거의 아예 공개적으로 그 국민들의 얼굴을 데이터를 아예 수집을 해요. 인권이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. 자기의 초상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. 그래서 뭐 심지어 어, 공항에서 그 출입 등록, 그죠? 등록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진을 다 찍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. 사실상 그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그냥 다 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언론을 통제하고 또 국민들을 감시해야만 그 체제가 유지된다고 이 정권 그 중국의 정부는 그렇게 생각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안면인식 그 뭐 이런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단되고 있고 뭐 북미 시장 점유율이 뭐 아무튼 뭐 2위다 가장 많이 뭐 사실상 시장이 제일 크다. 뭐 보면은 FBI가 뭐 1억 7,70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매일 4천 건 이상의 이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거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범죄자를 찾는 거죠. 테러의 위험자들을. 네. 아무튼 이렇게 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침해 사례가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경쟁사들이 이제 업체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. 아웨어, 제말토 같은. 네. 그리고 그 뭐 주요 안면인식 회사들 각국에 다 있어요. 그쵸? 네. 한국은 없네요. 중국은 여기 사실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은 사실상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. 한국보다도 그런 상황이고요. 뭐 한 가지 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, 네, 덩어리가 사라졌네. 아마존에 지금 그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. 이거는 사람의 그 표정을 감지해가지고 이 두려움을 감지한다고 해요. 정말 대단하죠.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뭐 행복, 슬픔, 분노, 놀람, 혐오, 평온, 혼란 이런 7가지 감정을 탐지를 해서 예, 탐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어, 얼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레코그니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찌됐건 이 수천만 명의 어떤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
결국 사람들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결국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남용이 되면 남용이 되면은 어떤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유색인종이나 이민자 이런 이제 특정 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.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 안면인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 있고 예, 아무튼 이민자들이나 그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런 그 인식들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. 아무튼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 어, 알아봤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